구독. 지금 목감기가 낫지 않아 가지고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극효 유니코입니다. 네, 오늘부터 갑오징어 낚시 공부 시간입니다. 갑오징어는 어려워. 우리가 쭈꾸미 낚시 하다가 보면은 은근히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갑오징어가 어렸을 때는 쭈꾸미하고 같은 포인트에서 서식하고 있다가 좀 커지면은 좀 더 깊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놈들이 더 공격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멋모르고 막 무는 거죠. 그래서 쭈꾸미 낚시할 때 오히려 갑오징어들이 더 잘 잡힙니다. 은근히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도,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안 했는데도 굉장히 좀 쉽게 잡히는 편이죠. 하지만 갑오징어만 노리고 낚시를 나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아니, 쭈꾸미 잡으러 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잡히던 갑오징어가 갑오징어 잡으러 가면 안 잡혀요. 갑오징어만 노리고 나갔을 때 오히려 더 갑오징어를 못 잡는 이상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난이도가 더 이제 높아져서 그런데요. 사실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어도 그렇고 모든 어종이 어렸을 때 멋모르고 이제 더 공격성이 활발합니다. 광어도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4자가 입질이 확 세게 들어오고, 오히려 7자, 8자는 입질이 은근슬쩍 능글맞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고 가만히 있기도 하고요. 근데 4자는 물고 나서 막 부르르 떨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입질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죠. 갑오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오징어도 어린 애들은 쭉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쭈꾸미 낚시하다가 갑오징어 잡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갑오징어만 노리고 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갑오징어 먼저 우리끼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해요. 갑오징어의 사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리는 사이즈에서 빼기로 합시다. 아시겠죠? 시즌 초반, 지금이 시즌 초반이에요. 9월 중순, 이때부터 이제 갑오징어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9월 마지막 주에 새로 시작되는 물때가 갑오징어의 본격적인 시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조금 이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갑오징어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대신에 사이즈가 초반에는 작아요. 초반에는 사이즈가 작은 대신에 마리수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갑오징어들이 정말 무섭게 큽니다. 빠른 시간 안에 사이즈가 커지면서 의외로 시즌이 굉장히 짧습니다. 9월 말경부터 10월 달까지. 그래서 약 40일에서 50일 정도 사이면은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쭈꾸미도 마찬가지죠. 쭈꾸미도 이제 11월 달 가면서 물론 나오기는 나오지만, 그때 나오는 이제 머리통이 당구공만한 그런 쭈꾸미들은 아무래도 조금 식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질겨지고 하기 때문에, 쭈꾸미, 갑오징어 둘 다 시즌이 굉장히 짧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갑오징어는 막 몇 년씩 이렇게 사는 애가 아니라 단기간 살다가 이제 일찍 떠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속도도 무섭게 빠르게 크고요. 먹성도 엄청납니다. 갑오징어를 잡기 위해서 먼저 장비가 이제 세팅이 돼야 되는데요. 장비는 쭈꾸미 때랑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로드는 전용 로드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쭈꾸미 로드는 연질 성향이 좋고요. 갑오징어 로드는 끝에 초리대 끝부분만 연질이고 나머지 허리 부분은 조금 경질인 성향이 좋습니다. 쭈꾸미는 챔질을 조금 약하게 혹은 부드럽게 해도 되지만, 갑오징어는 챔질을 조금 강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허리 힘이 받쳐주는 로드가 좋습니다. 쭈꾸미는 챔질 높이가 50cm만 돼도 챔질이 잘 되는 편이지만, 갑오징어는 가급적이면 챔질을 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의 길이도 웬만큼 되는 게 좋다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160에서 180 사이의 로드를 추천드립니다. 갑오징어 낚시를 하기 위해서 채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채비를 따로 기성채비를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그게 편하시면 그걸로 하셔도 돼요. 기왕이면 낚시의 재미도 부과시킬 겸 채비를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쇼크리더를 사용해도 상관없고 안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줄에다가 직결로 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줄 직결로 연결을 하는데요.
방금 보신 것 같은 T자형 도래를 이용해서 채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가지줄 채비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쇼크리더를 이용해 갖고 벨에 꼬아 갖고 가지줄을 만들어서 하는 채비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뭐 채비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 제 채비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갑오징어 채비를 할 때 그냥 핀도레 하나만 하는 편입니다. 될 수 있으면은 뭐 도레나 이런 부속품들을 여러 개 쓰지 않는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핀도레 하나만 사용합니다. 기왕이면은 인타 핀도레를 사용합니다. 합사 원줄에다가 직결로 팔로마 매듭으로 핀도레를 묶습니다. 팔로마 매듭법은 이전에 매듭 강좌에서 알려드렸죠. 실제로 사용되는 핀도레는 작은 걸 사용합니다.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큰 걸 가지고 왔습니다. 팔로마 매듭은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묶어서 또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그 통과시킨 놈을 핀도레를 다시 이렇게 통과시켜서 이렇게 지그시 당겨주는 거죠. 다운샷 할 때는 이 아랫줄을 한번 위에서 아래로 고리를 통과시켜 주는데, 여기에서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갑오징어 때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 주시면 여기에다가 애기를 달면 되겠습니다. 실이 잘 안 보이는데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그러면은 좀 더 큰 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핀도레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합사 원줄이라고 생각하시면, 합사 원줄을 먼저 이렇게 생긴 놈을 이렇게 한번 접어 갖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통과를 시킵니다. 핀도레에 통과를 시켜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그 다음 이 상태로 한번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돌려서 묶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꽉 묶는 게 아니라 그 구멍이 여기 하나 생겼죠. 이 구멍에다가 핀도레를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쭉 잡아 당기면은 그게 바로 팔로마 매듭입니다. 이렇게 팔로마 매듭. 아시겠죠? 그렇게 팔로마 매듭으로 핀도레를 이렇게 묶으셨으면은 여기에다가 아래쪽에다가 봉돌을 이제 묶으시면 되는데요. 이 봉돌은 묶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합사 원줄로 묶으면 열의 9은 버린 봉돌 매듭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묶든지 간에 잡아당기면 결국 풀리게 돼요. 그래서 봉돌 매듭은 먼저 번에 알려드린, 쭈꾸미 시간대 알려드린 그 돌의 매듭법을 이용해 갖고 묶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려서 이렇게 그냥 묶는 거 있죠?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그 구멍에 봉돌을 다시 한번 이렇게 통과를 시키는 겁니다. 그 구멍에 봉돌을 이렇게. 쭈꾸미 시간대에 그 돌에 묶는 방법 알려드린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겠어요. T형 도래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매듭을 3번이나 묶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바닥에 뜯기거나 했을 때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묶을 수 있는 채비 방법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채비를 완성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봉돌, 여기서부터 도래까지 요 길이를 이제 단차라고 하는데요. 이 단차를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느냐? 단차는 10에서 15cm 정도만 주면은 충분합니다. 의외로 기성 제품도 그렇고 단차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오징어가 그렇게 높게 떠서 다니질 않아요. 수족관에서 보시면은 갑오징어는 보통 그냥 누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도 보면은 배가 하얀 생선들이 있습니다. 광어나 뭐 이런 생선들 보면은 등은 까맣게 탔는데 배가 하얗죠. 왜 그럴까요? 걔네들은 그냥 배를 항상 땅바닥에 대고 있기 때문에 자연산 광어는 배가 하얗죠. 갑오징어도 그렇죠. 한쪽 면은 보호색을 띠거나 하지만 반대쪽 면은 하얗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갑오징어도 결국 한쪽 면을 땅 쪽에 거의 대다시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갑오징어가 이렇게 누워서 헤엄쳐서 계속 이렇게 사는 줄 아시는데 의외로 갑오징어는 비스듬하게 오히려 약간 술 취한 놈이 걷는 듯이 그러고 걸어 다니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해요. 갑오징어가 땅에 정말 가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단차를 괜히 막 30cm까지 이렇게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바늘이 봉돌 위치에 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여기에 이렇게 단차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단차를 많이 줄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바늘에 얘가 꼬여버려요, 줄이. 그래서 꼬인 줄도 모르고 내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갑오징어 낚시 가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정말 공감할 겁니다. 바로 옆에서 막 계속해서 뽑고 있는데 나는 입질조차 없어. 그리고 한 10분, 20분 동안 한 포인트 다 지나고 있는데 아무 입질도 못 받고 그리고 삑삑해갖고 올려보니까 이렇게 꼬여 있어. 그런 경우 없었어요? 그냥 사 먹으면 안 될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차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단차는 바늘이 봉돌보다 위에 있는 것보다는 봉돌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더라 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단차가 10에서 15cm로 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성채비를 사용하셔도 되고 T형 도래를 사용하셔도 되고 가짓줄 채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다고요. 포인트나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가짓줄 채비가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가짓줄 채비가 가진 단점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광어다운 샷을 하다가 외수질 낚시를 갔을 때의 차이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외수질 낚시를 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가짓줄 채비가 더 맞을지도 몰라요. 광어 다운샷은 바로 다이렉트로 바늘이랑 웜이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외수질은 가짓줄이 이렇게 뭐 70cm든 1m든 뭐 이렇게 가짓줄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생새우 이렇게 매달고 이렇게 흐느적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느 게 입질이 더 선명할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질이 왔을 때 그 선명도는 어떤 채비가 더 좋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채비법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운영법,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챔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액션을 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현장 영상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